자,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올해 21년, 전학년 대상, 그냥 입시 설명회입니다. 네,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입시 설명회. 전학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슉 훑어볼 만한 그런 내용들 한 40분 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뭐 매번 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준비를 했으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고 네 이제 뭐 얼마 남지들을 않았어요 다들. 그래서 우리 남은 기간 동안에 좀 구체적으로 할 것들을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쪼꼬매지고 자, 일단은 고민 해결인데요. 많은 분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결론 말씀드리면 학종에서의 진로는 정말 비중이 큽니다. 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좀 잡혀져 있다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지. 맞아요. 뭐 그렇다고 그렇게 한 친구들한테 뭐 엄청난 가산점이 붙어서 뭐 굉장히 유리해지거나 합격하거나 그렇게까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 일단은 저학년 친구들은 여기 가셔서 진로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거 필요한 거고, 다른 메뉴는 볼 거 없어요. 직업 검색하고 학과 검색이라고 하는 메뉴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요 메뉴만 보시되 고3 친구들 아직까지 좀 진로가 정확하지 않다면 다른 전형도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계열만 정해져 있어도 어느 정도는 의미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학 계열에서 뭐 어떤 전자기학 쪽인지 건축 쪽인지 생명 쪽인지 뭐 화학 쪽인지, 아니면 뭐 어문 계열 뭐 사회과학 계열에서 뭐 언론 쪽인지 정치 쪽인지, 이런 식으로만 어느 정도 좀 잡혀져 있어도, 왜냐면 지금이 굉장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니까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그리고 내신과 학생부가 좋아서 그거에 자기가 정말 만족하는 친구가 몇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수시 정시 어떻게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세요. 남은 거에 남은 내신에 향상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앞으로 더욱더 내신에 박차를 가하는 건 맞지?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네,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게 맞고요. 아무튼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남아있는 것에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활동 같은 것도 대단한 게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진정성과 꾸준함, 그리고 꾸준한 학교 활동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수행평가 열심히 하는 것도 학교 활동이에요. 학업 역량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어디 하나에만 집중하시는 거는 저는 정말 반대예요. 근데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3등급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정시 파이터 해볼만 하죠. 그쵸? 만약에 학교 내신이 4등급인데 모의고사가 막 1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해볼만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 수시 정시를 다 염두에 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시에만 집중하시는 것도 반대, 최저를 활용하시면요 굉장히 많은 업그레이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대학도 업그레이드 되고 학과도 업그레이드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시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 친구들한테 좀 불리하지 않느냐, 재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에 대치동에 사는 친구들보다는 아무래도 불리하지 않겠느냐, 유명학원 유명 강사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경쟁력이 있겠냐는데, 땡! 틀렸습니다. 진짜 수능 공부는요 낯선 문제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을 좀 다뤄보시라는 얘기예요. 특히 기출문제에서 기한을 한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교과 과정에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계속 풀어보시고,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맞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수능이 아닌데 뭐 낯익게 만들어 놓는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낯선 문제들을 제거하는 방법은 기출 N회독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실전 간단하게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실전풀이, 시간 정해서 실전풀이 시험처럼 보시고 오답 분석 시험지 만드시고, 나의 이 300점 만점, 원점수는 300점 만점입니다. 원점수 대비 나의 지금 가능한 데가 어딘지 확인도 해보고, 이 오답 분석 시험지를 쉬는 시간에 계속 눈으로, 목독으로 복습하는 거예요. 계속 눈으로. 그래서 하면 낯익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좀 자기가 오답 분석 시험지 만들어서 확실하게 내용을 숙지했다 하면,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이거는 시간 정할 필요 없어요. 실전처럼 안 풀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푸시면 돼요. 출력해갖고 그냥 풀 수 있는 것들만 풀어보시고, 왜냐면 우리가 기출 N해독 할 때 실전풀이 할 때는 시험지로 풀어야 되거든. 이 시험지로 푸는 거 시험지 만들어서 출판사에서 만들어서 파는 거 아시죠? 네, 그걸로 풀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교과 과정에 맞춰서 지금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지금 팔고 있어요. 그걸 사서 풀지만 2차 실전풀이는 그걸 또 살 필요는 없다. 그냥 출력해서 풀어라. 출력해서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에 맞는 것만 풀어보시되 여기서 틀렸던 문제들 여기서 또 틀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계속 목독으로 확인하시고 복습하셔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3학년들한테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출 N해독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보셔야 돼요. 계속 반복하시고, 그리고 학생기록부에 플러스 알파의 전략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학교생활 충실히 하셔서 학추나 지균, 지역균 등 같은 거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되 서울하고 수도권 친구들은 이걸 못 쓰겠지만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걸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추도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학추를 받으시는 것도 좋겠지. 그리고 약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죠.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아직까지는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약간 저희 뇌피셜도 들어있고 약대는 아마 치대 제일 낮은데 치대 낮은데 정도 되지 않을까. 낮은 대학 정도. 그 정도로 판단하시면 수식원, 정식원 그렇게 활용하시고 논술, 최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요 논술도 경쟁률이 반토막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논술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적성을 했던 학교들이 논술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논술도 한번 해볼 만도 하죠. 그리고 선택 과목은 결론 말씀드리면 뭘 선택했는지가 중요한 거, 뭘 선택해야 유리하고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공부하세요. 아니, 쓸데없는 고민 좀 하지 마세요, 좀. 그 시간에 공부하세요.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시면 돼요. 뭐 문과는 상관없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문과는 확통하고 사탐하시는 게 낫죠. 그렇죠? 뭐 문과가 굳이 미적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뭐하러게? 뭐하러게? 뭐하러 해? 그리고 또 문과가 수능에 지금 올해 불리하다 자꾸 유튜브나 뭐 어디서 그런 얘기들을 떠드는데 솔직히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기에 그렇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유리할 것도 없지만 그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리한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들은 교과 전형 쓰실 분들 학추나 교과 전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A 받으셔야 됩니다. A 받으셔야 돼요. 근데 학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계 과목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자기 전공과 연계됐다라는 거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거고 8번째 서울대 나군 이동에 대해서는 정시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저것 때문에 여러 가지 헤게모니가 좀 뒤바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학년별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수능을 위한 숙제 하나와 그 다음에 수능을 위한 숙제 2개와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수험 생활을 위한 숙제 4개를 드릴 거예요. 물론 고1은 아니지만 고2와 고3은 수능을 위한 숙제 2개, 그 다음에 똑같이 생겼네. 수험 생활을 위한 숙제 4개 이렇게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고1은 수능을 위한 숙제 2개, 수험 생활을 위한 숙제 3개 이렇게. 자, 이 숙제들 하세요. 하는 게 좋아. 내가 보기엔 제가 아이들 매니징 해보니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학년별로 이렇게 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수험 생활을 위한 숙제 4개 고1을 위해서는 3개 하나 빼는 거예요. 자, 그 숙제 중에 첫 번째 숙제 드리면요 마지노선 대학 정하게요. 자, 마지노선 대학은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맥시멈 대학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근데 마지노선 대학을 정해놓으면 마지노선 대학보다 성적이 하락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너튜브를 보고 있네. 미쳤나봐. 나 지금 배그하고 있어.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마지노선 대학을 정하세요. 아시겠죠? 그런 대학들을 어떻게 정하는지 방법들을 제가 지금 뒤에 가서 알려드리고요. 자, 일단 작년도 수능 경향 분석해드리면 1학년들한테는 되게 낯설 수 있지만 2, 3학년들은 좀 잘 들으셔야 될게요. 일단 표준 점수는 130점대와 140점대와 150점대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130점은 90점대 초반에서 1등급이 결정되는 변별을 갖춘 수능의 기준, 변별력을 갖췄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140점은 80점대 후반에서 1등급이 결정되고, 이거는 어려운 수능의 기준, 굉장히 어렵다. 알아두시면 되고, 150점은 80점대 초반에서 1등급이 결정된다. 이거 원점수입니다. 원점수. 네. 이때부터는 핵 마그마 수능이다. 겁나 어렵다. 알겠지? 네. 근데 학부모님들도 보시겠지만 요 점수가 국어 수학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탐구도 아실 수 있어요. 탐구는 요거에 곱하기 2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130점이 변별을 갖춘 수능이다 그러면 130점이 안 되는 과목들이 있네요. 간신히 넘었지만 아무튼 130점이 안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국어 수학은 당연히 다 넘어섰지만 몇몇 과목들이 130이 안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이거는 변별이 안 되는 수능이죠. 아시겠나요? 변별이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집단이 무너져 버려요. 점수를 다 깎아먹고 가고 막 하향전하고 난리도 아니지. 작년에 정시가 더 대박이 날 수도 있었는데 몇몇 과목들 특히 삽탐이랑 과탐에서 이렇게 좀 변별이 안 되는 과목들이 있어서 좀 대박이 좀 덜 났죠. 중대박 정도. 네. 그래서 이 파란색 과목들이 쉬웠던 변별이 안 되는 과목들, 그 다음에 빨간색 과목들은 좀 어려웠고 변별이 됐었던 충분히 변별력을 갖췄던 과목들, 세계지리와 물리2는 만점을 받아야 1등급, 하나만 틀리면 3등급, 2등급이 증발돼 버렸어요. 그만큼 좋지 않은, 그래서 너무 쉬운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우리나라 입시는 해거리를 하거든요. 올해 이랬으면요 내년에는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이렇게 사탐하고 과탐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무너질까요? 올해는 난이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탐구 공부 열심히 하셔야지. 그럼 후년에는요? 모르지. 올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올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 후년이 어떻게 될지 알지. 자, 아무튼 약간의 난이도가 좀 조정이 될 거고 아마 한 130점, 한 130, 딱 그냥 제 느낌을 말해볼까요? 한 134 정도에서 한 145점 이내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요 사이로. 그러니까 적절한 난이도, 괜찮은 난이도, 살짝 어려운 것도 있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시를 많이 뽑기 때문에 변별을 주지 않으면요 재수생들이 엄청나게 생겨요. 이것도 나라한테는 부담이거든. 교육계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난이도를 낼 거고요. 자, 그럼 우리는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난도 문항 공략하기, 실수 줄이기, 수능학습 비중 줄이지 않기. 자, 수능학습 비중 조금씩 늘리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수능학습은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고난도 문항이 뭐냐? 어려운 거 얘기하는, 어려운 거 아니고요. 낯선 문제를 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뭔 글자니? 네. 제가 자막을 못 넣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라도 하는 거죠. 글씨 못 쓰는 거는 좀 봐주셔야 돼요. 네. 저도 속상해요. 어떻게 안 돼? 뭔 얘기했죠? 네. 낯선 문제들을 제거하자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많은 문제 풀어보시라는 얘기예요. 뭐 상관없어. 그냥 닥치는 대로 푸시면 돼요. 손에 잡히는 대로 푸시면 돼요. 고르지 마세요. 우린 지금 고를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좀 많은 문제를 다뤄보시고요. 제가 조정 점수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올해서부터 수능 선택 과목이 진행돼서 조정 점수가 나왔는데 조정 점수에서는요, 이 Z 점수를 써갖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Z 점수라는 건 평균은 빼주고 표준 편차는 나눠줘요. 자, 그러면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국어 수학은 이 표준 점수에서 이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100하고 20을 놓기도 하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놓는 일반적인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A, B, C가 있다 그러면 어떤 친구가 A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 A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냥 선택 과목의 점수를 그냥 Z 점수로 해서 표준화시키기 전에 공통 과목에서 A를 선택한 친구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끌어와서 조정을 한번 하는 거야. 여기 공통 과목 중에도 A, B, C를 선택한 아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이 A를 선택한 과목을, A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쪽에서 끌어와서 한번 조정을 먼저 하고, first. 오, 발음 좋았어.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이 조정되면 요게 뭐 예를 들어서 원래 26점 만점이잖아요. 26점 맞나? 중간 갑자기 헷갈리네. 네. 아무튼 아무튼 원점수로 이렇게 된 걸 조정을 하면 거의 막 한 50점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조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Z 점수로 표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74%와 24% 비율을 곱해서 이걸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표준 점수를 환산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게 뭐냐면 여기서 조정할 때 한번 표준 편차를 쓰고 여기서도 또 표준 편차를 또 한 번 쓰잖아요. 요 Z 점수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표준 편차가 한 번 쓰였고 두 번 쓰였고 그리고 여기서도 또 한 번 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좀 자주 드러나니까 표준 편차가 좀 작아지면 좀 약간의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진 않았지만 일단 표준 편차의 역할이 좀 크다라는 거 정도. 그리고 또 여기서 공통 과목에서의 성적을 여기서도 끌어오고 여기서 또 한 번 쓰니까 공통 과목의 역할이 좀 큰 것 같다라는 거 정도. 네, 그 정도를 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이거는 실제로 시험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간단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뭐 큰 차이가 벌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공통 과목을 잘 보는 게 일단은 표준 점수에서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공통 과목에서 약간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만약에 표준 편차가 조금 줄어들면 평균이나 표준 편차가 좀 줄어들면 어느 정도는 커버리지가 된다. 요거는 1학년 친구들은 전혀 이해 못 하실 거고요. 2학년 친구들도 뭔 소리야 그럴 거예요. 근데 3학년들은 조금은 아실 거고 학부모님들은 조금은 아실 겁니다. 자,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통 과목 잘 보시는 거 중요하고요. 공통 과목. 그리고 표준 편차가 좀 적으면 이게 좀 작아지면 조금 유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표준 편차는 아니면 평균이 낮아지면 좀 더 유리해져요.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핵심적인 결론은 자기가 잘 볼 수 있는 거에서 원점수를 잘 따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아니 저기 화작이 유리하다고 그래갖고 그쪽에 갔는데 화작은 18점 받고 언매는 20점 받았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유리한 데 가서 못 받는 것보다 뭐 유리하든지 말든지 조금 불리하더라도 가서 원점수를 잘 받는 게 제일 의미가 크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가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고3들 고민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수능 선택 과목 이렇게 나오는데 문과 친구들이 자꾸 불리하다고 하지만 크게 불리할 것도 없어요. 앞서서 참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니 평균점이 굉장히 낮아지면요. 평균점이 낮아지면 확통에서도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표준 점수 만들 때 평균은 빼주는 값이긴 하지만 아무튼 평균이 낮아지면요 이 표준 점수가 많이 상승돼요. 그래서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나요? 근데 확통이 평균이 낮을 거라는 거는 뭐 뻔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과 쪽을 생각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수포자들은 확통을 선택할 거고 전국에 수학을 포기한 많은 친구들은 확통을 할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확통의 평균이 엄청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과가 그다지 이렇게 불리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3월, 4월 모의고사가 성적이 좀 나와보고 집단이 좀 나와보면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저희 말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선택 과목은 문과는 확통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도 좋을 것 같고 사탐 가시고 뭐 사탐 하나랑 과탐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물투는 웬만하면 피하세요. 문과야. 네. 자, 자연계 친구들은 이렇게 일단은 가시되 만약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사탐하고 확통하셔도 돼요. 근데 다소 예상치 못한 진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해두시고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과목들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통 과목 잘하시고 자연계가 여기서 소폭으로 좀 오를 수 있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수포자들이 좀 늘어나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자연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문과 친구들이 막 들어와서 같이 시험을 보니까
뭐 자연계 친구들이 수학을 잘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문과가 절대 불리한 건 아닙니다. 우리에겐 확통이 있습니다. 전국의 수포자들이 여기에 다 몰릴 거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그 집단이 좀 평균을 낮춰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확통도 만만치 않게 표점이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그냥 선택해 가시는 게 맞는데, 뭐 그냥 정리만 하면 대충 이런 분위기다라는 거 정도만 그냥 쭉 읽어보세요. 뭐 잠깐 요걸 잠깐 정지시켜 놓고 일시 정지를 하고 읽어보시면 대부분 다 이해가 되실 거고 1학년들은 몰라.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고 언매와 그 다음에 기하는 초반 공부량이 좀 많다라는 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약간 점점 더 뒤로 갈수록은 쉬워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도 참고하시고 일단은 수시와 정시는 같이 가시는 게 정답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잔소리 하나 드리면요. 이건 잔소리. 내가 화작을 할지 언매를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3월달 모의고사에 우리 3학년들 얘기입니다. 3월달이나 4월달 모의고사에서 화작을 선택해서 보시고 끝나고 나서 그날 저녁 때 채점 다 하고 나서 저녁 먹고 잠깐만 쉬고 언매를 풀어보세요. 똑같이 한 20분 정도, 제가 보기에는 한 25분, 30분 그 정도만 정해놓고 언매를 풀어보세요. 어느 게 더 원점수가 잘 나오는지. 아시겠나요? 요거를 몇 번 정도만 해보시면요. 아, 나한테는 언매가 맞구나. 나한테는 화작이 맞구나를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다시 다른 과목을 풀어보는 걸 며칠 후에 풀면요. 감각도 떨어지고 긴장감도 떨어지고 릴렉스 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머리도 잘 돌아가서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좀 착시 현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날 바로 풉시다. 아시겠죠? 모의고사 본 그날 바로 풉시다. 다른 과목. 그래서 계속 비교를 좀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2학년, 1학년들은 올해 3학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를 만들어 줄 거니까 일단은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3학년들 얘기입니다. 자, 대학 입시는 수시 정시 있는 거고요. 우리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다 아실 거고 이런 것들 중에서 6번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수시에선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그러니까 1학년, 2학년들아 내신 점수 관리 잘 하세요. 일단은 제일 중요해. 알겠지? 그리고 수능 최저를 적극적으로 우리는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활용되는 걸 염두에 두셔서 우린 정시 공부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1번, 2번은 일반고 친구들이 많이 쓰고 2번, 3번은 특목 자사고 친구들이 많이 쓰고 특히 특목고 친구들이 3번을 많이 쓰니까 자, 근데 2번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일반형과 탐구형으로 나눠서 뽑는다. 자, 그러면 직관적으로 보시면 요게 아무래도 일반고 친구들한테 좀 더 유리하겠지? 요게 특목고 친구들한테 유리하겠지? 그래서 제가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만큼 세련된 전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누는 전형이 없잖아요. 뭐 논술이 이렇게 나눠져 있나? 뭐 교과가 이렇게 나눠져 있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형 내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되게 세련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논술과 정시가 있고 이거는 논술과 정시는 내신의 역할이 적으니까 내신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 상위권 대학을 노릴 때 써보는 거고 정시가 점점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논술에 대한 건 정시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정시에서 수능 성적이 좀 잘 나오는 친구들은 논술을 해볼 만도 하다라는 거. 근데 이제 논술 보는 대학이 예전처럼 상위권 대학만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중위권 대학들도 좀 보니까 한번 뭐 도전해 보는 것도 네, 나쁘지 않습니다. 자, 저는 일반형과 탐구형을 설명드릴게요. 한 대학교 사례인데요. 여기도 두 개의 전형이 있죠. 학종이. 그래서 교과 영역이라는 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내신, 교과 성적도 들어가지만 뭐 세특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수한 것도 있고 이런 거에 따른 어떤 창체나 그런 데서도 어떤 학업 역량으로도 볼 수 있는 교과와 관련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건 50을 보는데 이걸 80을 본대요. 그러면 딱 보면 이게 효과가 큰 거, 내신과 교과에 대한 역할이 큰 것 같지만 학종 가이드를 열어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 그래서 진짜 좋은 입시 자료는요, 모집 요강과 그다음에 학종 가이드예요. 근데 이거를 언제 다 읽어요? 저는 읽어요. 근데 저는 전국에 있는 뭐 백몇 개 거를 다 보고 있잖아요.
다 꼼꼼히 읽진 않아요. 네. 하지만 아무튼 그렇지만 뭐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다 읽을 필요 없잖아요. 뭐 한두 개 정도 학교 정도만 확인해 보셔도 되잖아요. 단 요거 모집 요강은 2년치를 보시는 게 낫다. 작년 대비 어떻게 변했는지 딱 답이 나오잖아요. 이거 교과 영역이 50%긴 하지만 자꾸 교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적 추이도 나오고 교과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이걸 보니까 80이긴 하지만 심화학습과 특정 교과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전 과목이 아니다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 되는 게요. 이게 전 과목의 교과를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특정 교과, 심화. 그러니까 왼쪽이 일반형, 오른쪽이 탐구형, 왼쪽이 일반고 친구들한테 열어놓은 전형, 오른쪽이 특목고 친구들한테 열어놓은 전형. 뭐 그렇다고 우리가 못 쓰는 건 아니죠. 특목고 친구들 중에 내신이 좋은 친구라면 이쪽을 써도 되겠지. 일반고 친구들 중에 뭔가 특별한 걸 갖고 있는 친구들은 탐구형을 써도 되겠지. 아시겠나요? 네. 자, 실제로 입결을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이 입결 자료들은 대학교 입학처에 다 올라온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어디가에도 있고 거기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일반형 학종, 그 다음에 탐구형 학종, 그 다음에 논술, 그 다음에 정시죠. 이 글씨가 이게 뭐니 이게? 아, 나 진짜 참 부끄럽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있죠. 순서가 딱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내신이 물론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교과가 제일 높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딱 보시면 뭐 제가 아무거나 뽑았는데 이러니까 어디가에 가셔서 보세요. 같은 대학교 같은 과인데 전형에 따라 내신이 달라진다? 순서, 교과, 일반형, 탐구형, 논술, 정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 거는 학교장 추천인데 이건 교장 선생님이 보증을 서주신 거잖아요. 보증을.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조금 더 느슨하게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을 믿고 뽑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느슨하기 때문에 내신에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여긴 이게 더 높네? 이 머선 일이고 네. 여기에는 최저가 있었어요. 최저가 여기는 있었고 여기는 최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원래는 교과가 더 높아야 되는데 최저 때문에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능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왼쪽이 일반형 학종, 그 다음에 오른쪽이 탐구형 학종, 그리고 일반형 학종은 약간 교과랑 좀 섞이기도 하는 분위기, 그런 영향도 좀 있고, 그래서 몇몇 전형들이 학추 쪽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내신 관리를 좀 해 두시는 게 의미가 있고, 3학년들은 남은 내신이라도 관리를 좀 해 두시는 게 의미가 있다. 자, 대입의 변화는 이렇게 좀 흘러간다라는 거, 전체적인 분위기 이렇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대선이 있어요. 우리 뭐 다 확정된 거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흘러갈 거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여기에 이 친구들이 자기소개서도 없어지고 학생부도 많이 빠지고 논술도 축소된다고 하니까 진짜 뭐 학생부에서 뭔가 보여줄 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정답을 드렸잖아요. 진정성과 꾸준함.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죠? 뭐 대단한 게 기록도 안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죠? 저도 학생부를 지금 10년이 넘게 보고 있어요. 대학교 관계에서 그 선발하시는 분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대충 보면 다 알아요. 딱 읽어보면 딱 알 수 있는 마치 누군가의 문자를 읽으면 그 사람의 어떤 심정을 알 수 있듯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진정성과 꾸준함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정리했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공통 수학의 난이도가 좀 올라가니까 이런 데서 우리 접수 확실하게 좀 따둡시다. 낯선 문제를 없애세요. 다양한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그리고 많은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제 부탁입니다. 수학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학교장 추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의치안과 수의 약대가 자꾸 늘어나니까 약대가 들어온 효과도 있고 원래는 작년 기준으로 4,800명이 의치안을 갔었는데 올해는 6,400명이 가요. 훨씬 여유 있네? 그럼 거기 안 가는 친구들한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나가주니까, 빠져나가주니까 훨씬 더 여유롭게 대입을 치를 수 있는 거죠. 수시정시에 모두 다. 문과한테도 의미가 있지. 문과를 뽑는 의치안들이 있으니까 약대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셔서 올해서부터는 일단은 좋은 분위기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학추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진짜 끝내주죠. 근데 작년하고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늘었네. 그쵸?
그러니까 내신 따기 좀 어려운 고등학교에서도 좀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1376명에다 플러스 알파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한 3%가 받을 수 있는 거야. 단순하게 보면 250명 학교에 100명 정도 받을 수 있고 반에서 한 10명 정도 받을 수 있고 중복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최저 활용하면 면접 가서 춤만 안 추면 붙을 수 있는 게 학추. 좋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인데요. 이거는 그냥 저의 뇌피셜도 좀 들어가 있고, 네, 정확한 거 아니고, 정확한 건 어디 있다고요? 대교협의 어디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가 대충 이렇다 그러면 일반형 학종은 대충 요렇고, 탐구형 학종은 대충 이렇고, 최저나 서류 같은 걸 내게 되면 내신이 조금 더 여유 있어진다. 자세한 내용 어디 있다고요? 네, 어디가에 가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 입결을 낮추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대신에 수능 최저 특히 중요하다. 고려대학교 학추가 재작년 건데요. 국수영탐 3개 합 5인데 그럼 212인데 이때가 23만 명이 시험을 봤단 말이지. 이때 19만 명이 시험을 봤고 그런데 이거에 8.2% 11.3%밖에 못 맞췄다? 즉 한 19,000명 정도밖에 못 맞췄다라는 얘기예요. 19,000명밖에 이 최저를 못 맞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저만 맞추면 합격한다라는 거잖아요. 학추. 학종에도 있고 논술에도 있고 수능 최저가 오랜 경희대랑 연세대까지 또 생겼잖아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더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자, 전체적인 입시에 대한 거 정리했으니까 이것도 천천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내용들이고 1학년들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일단은 하나씩 확인. 참 여기 있구나. 76.24점인데 맨날 헷갈려 이게. 왜냐면 비율은 74% 반영하고 얘는 26% 반영하거든요. 맨날 헷갈려. 아유 나 진짜.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서울대에서 서울대에서 정시 반영해, 서울대 정시에서 내신 반영한다고 뭐 이제 내신 안 좋으면 서울대 못 간다? 이 정도의 수준의 그 학생부를 관리하는 아이들은 수시로 갈까요? 정시로 갈까요? 당연히 수시로 가지. 그러면 정시에 남아있는 자원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1, 2, 3학년 공통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종의 수치적인 평가에 대한 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뭐냐면 보세요. A, B, C, D 누가 제일 우수해 보여요? 당연히 C지. 그쵸? 네. D 학생은 일반고 학생은 아니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비평준화 지역이건 뭐 아니면 특목고건, 전사고건, 아무튼 뭐 아니면 광사고건, 아무튼 일반고는 아니라는 거. 이 학교가 원래 교과로는 1.8등급 내가 돼야지 붙어요. 학종 좋은 전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되 어떤 게 정량성이냐면 이렇게 기울기를 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기울기가 의미가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남은 내신이 굉장히 의미가 큰 거고인데 고3들은 남은 내신에서 솔직히 이렇게 좀 정량 평가를 할 수 있는 상대 평가로 등급 나오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제 거의 진로 선택 과목들이 많으니까 대부분 포기한다. 그러니까 제가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게 얼마 남지 않은 일반에서도 소폭으로 좀 상승시키시고 원점수라도 좀 더 올리시고 진로 선택 과목 A를 받으려고 애쓰시고 플러스 알파의 확장 전략을 한번 써보시자는 얘기고 고1, 2는 남은 내신에 열심히 공부하시라고요. 너희 내신이 제일 중요해 얘들아. 아시겠죠? 그래서 1학년도 어쩔 수 없어 좀 미안하긴 한데 이제 고등학교 입학해서 뭐 저기 지금 정신 없는데 좀 미안하지만 내신 공부 좀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 우리에게 내년은 없다. 내년까지는 있는데 고1서부터의 내신이 되게 의미가 커지는 것 같아요. 고3 되면 진로 선택 과목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대입 전략은 전체적으로 다 준비하면서 가되 점점 줄여나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종합인지 교과인지 결정하시고 3학년들은 이제 이 중에 이제 주력 전형을 정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주력 전형을 정하시되 보완은 2개 하시는 거. 이건 학교 선생님을 들이시는 게 맞아요. 학교 선생님을.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 제일 잘 알지. 너희 학교 선생님이 너희 학교에서 몇 등급이 어느 대학 가는지 제일 잘 아시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2개는 선생님을 드리자. 자, 그래서 주력 전형과 보완 전형.
주력 전형과 보완 전형 이런 식으로 내신이 좀 부족하면 학종과 대학별고사 이렇게 섞으시고 정 학생부가 안 좋으면 대학별고사 중심으로 쓰되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대학별고사 6개 쓰셔도 돼요.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꾸준히만 좀 하시면 되거든요. 수능 최저 맞추시고요. 그래서 수능까지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분위기가 이러니까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냥 이 분위기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숙제 전형 정하기 요거 2학년, 3학년만 해당합니다. 1학년은 아직 아니에요. 자, 2학년, 3학년 1번으로 정하시던가 아니면 2번으로 정하시던가 이런 식으로 전형을 정하셔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많은 학생들이 1번이 많겠지. 학종과 논술과 정시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학종과 정시, 논술과 정시 이런 식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들 내신을 말씀드리는 거고 학교에 대해서는 그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근데 제가 저희 학교에서 2등급 후반이잖아요. 논술 해야 될까요? 아니야. 우리 학교는 2등급 후반이어도 학종으로 상위권 대학 쓸 수 있어. 아, 그럼 논술 준비 안 해도 되나요? 오케이. 자, 요게 이제 2학년 친구들의 서울대 정시가 바로 이거니까 큰 부담 갖지 마시고 네,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교과가 늘어났어요. 올해서부터. 이게 학추가 이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야. 어차피 이 대학들은 1.8등급 이내의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늘어났으니까 어때요? 2점대 초반까지도 붙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학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자. 그리고 이렇게 전형을 골라서 겹쳐서 쓰시자. 그런 내용입니다. 수도권도 동일한 거고, 요거는 일반적인 고등학교들 내신이니까 자기 학교 내신은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지방 주요 국공립과 일부 국공립도 마찬가지 전형을 좀 걸쳐서 쓰시되 국공립, 지방의 국공립은요, 정시가 의외의 빈틈이 될 거예요. 정시 거의 신경 안 쓰거든요. 여기 이 정도 대학들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정도 대학들은 정시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시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전형 요약해놨으니까 읽어보시고요. 나는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실 때 이 표는 이렇게 거꾸로 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 인재상을 읽어보시고 그 학교가 어떤 학생을 원하는 거고 그럼 고등학교 때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거꾸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대학교 인재상들 정리해 놓은 파일이 제 유튜브에 유튜브 제공 파일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누르시면 거기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학생부 개선사항 읽어보시고요. 우리 2학년, 3학년들 많이 줄어들었는데 1학년은 또 줄어들어. 자, 그래서 우리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면 일단 교과 성적은 향상이 가장 중요해요. 향상이. 자, 그리고 세특 선택 과목의 양과 질적인 것도 중요하다. 여기서 질적인 거라는 건 자기 전공과 연계될 수 있는 공대면 수학이나 물리 같은 거 의미가 크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 제가 맨 뒤에 정리해 놨으니까 그때 PPT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적극성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결과를 고민하지 마시고 열심히 참여하세요. 열심히. 제발. 얘들아. 열심히. 그리고 노력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공식 동아리는 전공과 연계된 게 3년 동안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종합의견은 아주 훌륭하고 착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 발전적인 학생 그런 걸 보여주는 거니까 요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3학년 친구들은 요거를 생각하면서 학생기록부에 제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위주로 해서 자소서 쓸 거리거든요. 요런 게 혹시 있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기소개서에 쓸 거리도 요 빨간색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대단한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오늘의 세 번째 숙제 메모하기입니다. 메모하기. 자, 메모하기인데 뭘 메모하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너를 심도를 보여준 아주 좋은 활동이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요 그 주제를 고른 이유는 이랬고요. 준비하는 과정은 이랬습니다. 그 결과는 이랬고요. 추가의 활동을 이런 걸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이 왜 안 적어주세요? 뭘 메모하냐면 동기, 과정, 그 다음에 결과를 메모하세요. 자,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메모해 두세요. 플러스 알파에 추가 활동을 한 걸 메모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요거는 많이들 아시는데요. 이거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앞서서 계속 플러스 알파의 학생부 전략이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동기과정 결과를 간단하게 메모해 놨다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되
모든 걸 다 메모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3년 동안 한 5개 정도? 3학년 친구들은 남은 기간에 한 2개나 3개 정도? 네, 3개도 많아. 한 2개 정도? 그 정도만 메모했다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그게 사실이면 왜 안 적어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서 대학에서의 평가 기준이 4가지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건 지적 호기심과 지적 탐구 능력이 연계성을 떼야 되거든요. 그 연계성을 띠는 방법이 뭐냐면 이 학업 역량들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학업 역량들이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하고 연계성을 띠게 만들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동기, 과정, 결과식의 표현 방법. 그러니까 이걸 메모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메모해 두셨다가 선생님 이런 거 가지고서 내가 만약에 대회 참여했을 때 동기 과정 결과 아니면 뭐 학습 소모임을 했을 때 동기 과정 결과 그런 것들 그런 거리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동기 과정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학업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좋은 요소들이다. 자, 그래서 동기 과정 결과가 적혀져 있는 학생부 보여드리면 이렇게 동기 과정 결과 아시겠나요? 많은 내용이 써 있지 않아도 동기 과정 결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동기와 과정을 거쳐서 지적 호기심이 되고요. 과정과 결과를 거쳐서 탐구 능력이 되니까 이게 바로 학업 역량의 연계성을 띄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근데 동기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학업 역량에서의 그런 것들 거리들 말씀드렸잖아요. 수업 시간 중에 창체 시간에 학교 활동 시간에 동아리 시간에 이게 동기예요. 근데 제가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모른다고. 배운 걸 가지고 써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배운 걸 써먹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확장성과 적극성, 쉽게 말하면 응용, 적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플러스 알파의 추가 활동이에요. 대부분 친구들이 동기과정 결과를 하고 나서 그냥 끝 하는데 그게 아니고 추가 활동을 하나 더 해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게 바로 플러스 알파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 친구가 B가 붙었는데요. 정말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진로와 관련된 것들도 잘 보이고 근데 아주 좋았던 건 내신이 향상됐다라는 거. 이게 바로 학종에서의 정량성이죠. 자, 근데 이 친구가 결정적으로 훌륭했던 건 배운 거에서 끝낸 게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해봤다라는 거야. 플러스 알파의 시도를 해봤다는 얘기예요. 정말 괜찮았죠. 대단한 거 없어요. 세미나를 한번 열어보거나 아니면 관련된 책을 읽어보던가 친구들하고 토론을 해보던가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시도가 중요한 거야.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의 추가 활동 그걸 해보시고요. 플러스 알파의 추가 활동 하기에 좋은 것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면 이렇게 연계성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1, 2학년 친구들 앞으로 내신 관리 우리가 잘해야 되는 과목들 정리해 놓은 거고 3학년들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이런 것들로 일단은 시도를 해보시면 의미가 크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한번 여러분들이 출하를 시작해 보시고 진정성과 꾸준함을 보여주시면서 뭔가를 좀 보여주실 수 있는 항목들, 아이템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참 친절하다 진짜 그쵸? 네. 자, 그리고 이과 것도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특히 빨간색 과목들은 플러스 1점만 올라도 의미가 큰 과목들이에요. 자소서 쓸 거리들이겠죠? 그쵸 여러분? 오케이. 1학년들은 일단 나중에 보자. 자, 재학생과 졸업생이 수능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고도 우려하시는데요. 실제로 재작년과 작년 거를 비교해 보시면 늘어났네. 그쵸? 벌어졌죠? 근데 전체 대상이 이래요? 상위 50% 보니까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오히려 줄은 것도 있어요. 그쵸?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상위 10%를 보니까 재작년보다 줄어들었네? 무슨 얘기야? 점점점 재학생들이 수능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N수생이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겁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코로나의 환경은 재수생들도 피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야? 환경 탓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이거 자연계는 더 심해요. 자연계 격차는 더 줄어들었고 이 격차 차이가 그래서 제가 그냥 인문계만 보여드렸으니까 일단 기출 N회독 이거 하시자고요. 제가 숙제 드린다고 했잖아요. 수능을 위한 숙제 뭐냐면 기출 N회독과 그 다음에 개념 정리.
자, 개념 정리를 위해서라도 우리 내신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실전으로 문제 푸셔야 돼요. 이게 실전 풀이에요. 전 과목 다 풀어야 되고 시험지 사이즈로 풀어보고 이렇게 작은 걸로 하지 말고 큰 걸로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데, 왜냐면 여러분들은 요런 데다 푸니까. 그리고 또 OMR도 있으니까 OMR 체크도 좀 열심히 하시고 OMR 지금 뻘짓좀 하지 마세요. OMR에다 왜 이런 짓을 해. 막 어떤 놈 피카츄 그리고 자, 그러니까 OMR도 그때그때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OMR을 좀 사주세요. 온라인 쇼핑에 가면 OMR 팔아요. 과목당 한 1년치 쓸 거 정도? 한 100장 정도? 과목당 100장, 200장이면 충분해요. 자, 그렇게 사주시고, 이런 오답 분석 시험지를 만드셔야 돼요. 오답 분석 시험지. 그래서 틀린 건 뭐 때문에 틀렸는지, 몰랐던 개념들이 있으면 여기다 개념 정리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기출 N회독 하는 방법 이 5가지를 다 하셔야 기출 N회독, 실전 풀이하시고 참고로 배치표 확인해 보시고 오답 분석 시험지 요거 만드시고 그다음에 자투리 시간에 계속 눈으로 목독으로 반복 복습하시고 자신 있다 하면 2차 응시 하는데 2차 응시는 그냥 간단하게 출력해서 시간 안 정해도 되고 그냥 풀어만 보면 된다. 확인용이니까 이렇게 해야 기출 N회독. 그래서 이거를 한 몇 개년치를 좀 해보세요. 분명히 성적 올라요.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략적인 원점수 배치표도 마련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제가 등급 배치표도 마련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정시로 이 정도는 상황이면 수시로는 한 이 정도까지 생각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한 건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거고 자 그리고 과목별로 학습 정리학 정리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하나 여기서 잔소리 드리면요 수학 한 달에 우리 600문제 풀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3개월만 해보세요. 3개월만. 틀려도 괜찮아.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낯익게 만들어 놓자니까요. 수학 성적 오르나 안 오르나 저랑 내기하세요. 야,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600문제 풀고 1800문제씩 풀고 성적 안 오르기도 쉽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많은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연습장도 좀 깨끗하게 쓰시고 이게 뭐야 이러니까 맨날 실수가 나오지 연습장도 깨끗이 쓰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영어 단어 외우시고요 그리고 오답 분석 시험지 만들면서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정리하시면 속도가 조금 올라요 아시겠죠? 개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단축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평상시 모의고사와 성적 차이가 나는 건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평상시에 훈련 안 한 친구들이에요. 아시겠죠? 훈련하셔야 되고요. 공부의 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10분을 쉬면요. 이거의 2배의 시간이 있어야 회복된대요. 그럼 10분 쉬었으면 총 30분이 돼야 원래 상태로 복귀가 되는 거야. 하루를 놀면요. 3일을 버리는 거고요. 일주일을 쉬면요. 3주가 날아가는 거고요. 한 달을 쉬면요. 3달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 공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저는 꾸준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꾸준히. 아 오늘 힘드니까 오늘 제껴. 그러면 3일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시험의 5계명이에요. 지키셔야 되는 거야. 안 지키면 성적이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키셔야 되는 것들 정리했습니다. 우리 3학년들 자기소개서 쓰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런 거 자주 쓰는 해시태그니까 참고하시라는 거 그리고 제가 아까 동기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작년 것까지가 1번이 자기가 공부한 거 중에 동기과정 결과를 쓰는 건데요. 요번에 새로운 자기소개서는 너희들이 그거 가지고 연계된 플러스 알파의 추가 활동을 뭐 했니?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기소개서는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고요. 요거는 부모님들 숙제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제분들을 위해서 찾아주실 자료들,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이런 것들 인터넷 곳곳에 들어가서 좀 찾아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성적 궁금하시면 대교협의 어디가 사이트 가시면 자세한 거 나와 있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상위권과 비상위권의 차이점이 뭔지 딱 보이시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꾸준함. 그렇죠?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신학기에 왜 이렇게 바쁘니?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바빠요? 신학기 됐는데? 얘네들은 공부하는데 너희들 뭐 하니? 그리고 또 중간고사만 끝나면 누가 놀지 말래요? 아니 공부에 손을 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랬더니 기말고사 끝나고 공부 시간을 늘리더라고. 아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은가 봐. 근데 중요한 건 갑자기 왜 그랬어? 근데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공부 시간 자체가 늘어야 되고요. 많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꾸준하게 하시는 거. 따라하고 흉내 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숙제 드릴게요. 요거는 1, 2, 3학년 1, 2, 3학년 공통적인 숙제가 아까 마지노선 대학 정하기, 전형 정하기는 2학년, 3학년만, 그리고 세 번째 숙제 메모하기는 전체 숙제, 네 번째 숙제 지금 말씀드리죠.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합시다. 어쩔 수가 없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야. 근데 이 12시간은요, 수업 시간도 포함되고요, 인강 들은 시간도 포함되고요, 너희들 학원 가서 수업한 거, 그리고 책 읽은 거, 독서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12시간씩 매일매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공부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갖고 좋은 성과들 나오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진심으로. 아시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